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4월 사상계 4월호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호 논문 중에 동양인의 인생관 설명드리는데요. 작성자는 배성룡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상 1952년 9월 사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 동양인의 정치관, 인생관, 종교관 등등 이런 어떤 유형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적힌 논문은 상당히 깊이 있고 이런 거였는데 1953년 사상계 4월호의 이 논문은 아주 간단하고 마치 앞에 논문들을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부터 5년 전에 민주공화제에 대한민국을 생신하여 하게 수립했다. 이죠. 우리는 지금 상당히 민주주의 오래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처음에 이제 조선 왕조 그걸 거치고 식민지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 사람이 지금 글을 적는 5년 전에 민주제의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사상이 고쳐졌느냐 하면 그렇다고 긍정할 처지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산 괴뢰들의 침략적 군사활동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때는 1953년 4월이니까 그 휴전이 1953년 7월에 체결되죠.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 와중에 탐관, 그다음에 탐관 오리들이 여전히 득색을 하고 있고 또 경제는 반사회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개인 몰이들 이건 얘기는 이제 어떤 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이 당시에 뭐 쌀을 이렇게 독점한다든가 이런 장난질이 많았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거 있고 오직 찢고 그다음에 뜯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또 권에 팔리고 이 얘기는 이제 어떤 경제력, 그 다음에 관권력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휘둘려서 백성들은 그 고뇌를 누구에게 호소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먼저 국민들의 사상을 개혁하고 국민의 인생관을 변혁시켜야 이 세계가 바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시대에 산다면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어떤 지금 상황의 혼란은 여전히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이 동양적 사고의 단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사운동, 중국의 오사운동을 주도했던 진중본가요? 이 사람의 어떤 말을 빌어서 이 동양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양의 제민족은 전쟁을 본의로 해왔고 동양민족은 안식을 본의로 해왔다. 육아나 노자 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놈들은 주로 전쟁, 침략, 뺏고 이런 개념이고 동양, 이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쪽은 안분지족을 주로 추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라파의 문명은 한자 한자가 전부 선열로서 다 엮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양은 좋은가? 안식을 존중하고 또
어떤 문명을 좋아하는 그러한 열등의 동양 민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식을 추구하는 바람에 열등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분지 일에 그러한 기골이라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서양에 우리가 안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서양의 그러한 어떤 전쟁, 진취적인 것 그런 거에 만분의 일이라도 있었으면 지금의 동양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양과 동양, 지금 이 당시에 동양이 서양에 억눌린 것은 바로 이런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양 문명의 최대 특색은 지족이요. 서양 문명의 최대 특색은 불지족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양 문명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만족하고 내년을 이렇게 농업 사회니까 내년을 기대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서양은 그걸로는 끊임없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양인의 인생과는 그 요점을 지적한다면 안식적이요. 그 다음에 싸움을 회피하는 것, 비열한 것, 예교를 고담하는 것, 그 다음에 고금의 변천이 없는 것,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법치 실리를 본의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본의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인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동양 문명은 정신적인 문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물질 중심이고 아까 말했듯이 지족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하고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속 보면 비단을 짜내고 그 다음에 동철을 주조하고 그 다음에 도기를 굽고 종이를 만들고 또 동양인이 이런 것들은 동양인이 일렀다는 얘기입니다. 일렀지만 어느 정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어떤 발명품이 있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교, 여기 보면은 도교는 어떻고 또 우리가 욕망은 어떻게 이해했고 이런 것들이 앞의 내용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능력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편안한 거주지로 돌아와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런 것에 만족을 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동양은 비종교적이라고 합니다. 동양은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에는 자신의 수양 개념이고 유교나 도교는 더더군다나 신 개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근거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런 걸 거치면서 빨리 이러한 동양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진취적이고 물질적 기술적인 그러한 걸로 좀 더 실용적인 걸로 또 깊이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자 이런 뜻입니다.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뜻이고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사고를 혁신해야만이 우리가 형태만 갖춘 민주주의를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53년 사상계 4호로 한 절반 정도 논문은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계속 다음에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